덴탈빈 디지털 팀의 박서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메트리스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슈어스마일과 엘리메트리스라는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는 오라메트리스라는 회사를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슈어스마일과 엘리메트리스가 실제로 환자 임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이루어지는지 선생님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어스마일 서비스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슈어스마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그 디지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덴탈 시뮬레이션과 서지컬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IDB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얼라이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축 환자에서 브라켓이 본딩된 환자의 구강내를 그대로 스캔해서 그 3D 데이터를 올리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셋업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 셋업에 맞는 아치와이어를 로봇에 의해서 정밀하게 밴딩을 해서 환자 치료를 다 마무리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설축 환자인 경우에도 그 설축 셋업을 완성을 하고 설축 셋업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IDB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아치 와이어를 밴딩해서 환자 치료를 다 마무리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 세 가지가 크게 본 슈어스마일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환자 치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제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CBCT 스캔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3D 데이터를 체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모델 스캔을 하거나 또는 구강 스캔을 하거나 하시면 이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CBCT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와 같이 환자의 치근과 치광과 그리고 치조골을 포함한 그런 디지털 모델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해서 3D 데이터를 체득하셨을 경우에는 치음과 치관을 포함한 저와 같은 디지털 모델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저는 그 셋업을 완성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한 모델을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저와 같이 IDB 트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슈어스마일에서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레비알 IDB 트레이는 제공을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링궐 IDB 트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으로 제공은 하지는 않지만 그 근래에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IDB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환자한테 브라켓 본딩을 하고요. 브라켓이 본딩된 상태에서 구강내 스캔을 통해서 그 모델을 보내게 되면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셋업을 완성해 주고요. 그리고 와이어 디자인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 환자에도 보면은 IDB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본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치아 크라운의 컨투어가 차이가 있다 할지, 아니면 본딩에서의 약간의 에러 등에 의해서 여전히 와이어에 약간의 밴딩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브라켓 포지셔닝 에러랄지 치아 컨투어의 차이에 따른 어떤 토크 에러 같은 걸 모두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정밀한 와이어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와이어를 오더를 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와이어 밴딩을 하는 로봇이 이와 같이 와이어를 밴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와이어 밴딩의 어떤 애큐러시는 굉장히 정확해서 나중에 언젠가 보여드리겠지만 논문에 보면은 굉장히 그 디스탈 쪽에 있는 캔티레버 에어리어인 7번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이니셜 포토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디본딩한 모습이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016-022 커퍼나이타이부터 017-025 커퍼나이타이, 그리고 017-025 베타 티타늄까지 3개의 와이어, 슈어스마일 와이어로 치료를 한 환자이고요. 여기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비발치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치료가 빨리 끝난 거를 아실 수 있겠죠. 1년 이후에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진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브라켓을 본딩하고 그리고 환자를 와이어로 치료를 하는 그 과정 전체까지의 어떤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 그것이 바로 슈어스마일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슈어스마일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는 엘리메트리스는 도대체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엘리메트리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그 순축 환자에서 이와 같이 IDB 트레이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IDB 트레이를 그 디자인할 때도 오토 셋업과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비교적 정밀한 그런 IDB 트레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얼라이너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런 STL 파일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회사 자체에서 셋업부터 스테이지까지 다 나눠와서 정말 의사는 그냥 그 스캔 데이터만 보내면 할 것이 없게 하는 모든 거를 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마이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스스로 셋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는 그런 얼라이너 테라피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지컬 셋업이랄지 아니면은 보철과 보존 치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콜라보레이션해서 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심화 진단 모델을 제공합니다. 먼저 그 순축 치료에 있어서 제공하는 IDB 트레이 서비스를 먼저 볼까요?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환자를 구강 내 스캔을 하던 모델 스캔을 하던 그 스캔 데이터와 함께 환자의 2D 데이터를 같이 보내게 되면요. 이틀 정도 후에 저와 같이 진단을 위한 디지털 모델이 제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툴을 이용을 해서 IDB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IDB 디자인을 한 그 IDB 트레이에 STL 파일을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그대로 출력해서 나중에 환자한테 본딩을 하는데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프린터가 선생님들 병원에 있으시다면 그 프린터를 이용해서 바로 인하우스에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얼라이너 테라피를 위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이 얼라이너 테라피를 위한 솔루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풀 서비스 얼라이너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DIY용이 있거든요. 풀 서비스는 말 그대로 그 3D 스캔 데이터만 주게 되면 회사에서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오기 때문에 오직 그 STL 파일을 받아서 스테이지 모델을 출력한 다음에 그냥 얼라이너를 만들어서 환자 치료에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조금 내 그 시간을 쓰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DIY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스테이지 모델을 만들고 STL 파일을 엑스포트해서 치료에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DIY를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코박코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느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시비한 케이스에는 안 되겠지만 마이너 또는 머더레이트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툴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요. 의사가 쉽게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구강 내 스캔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스캐너가 없으시거나 또는 모델 스캐너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모델 스캐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STL 파일도 엑스포트가 되는데 인하우스에서 프린터가 있어서 제작을 하실 선생님들은 인하우스에서 모든 과정을 다 하셔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거래하는 기공소로 STL 파일을 보내셔서 거기서 스테이지 모델을 받아서 치료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메트리스라는 툴은 마치 오픈소스처럼 STL 파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STL 파일을 잘 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내 프랙티스에 있는 그 장비 상황이랄지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가 심화 진단 모델입니다. 심화 진단 모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DIY 얼라이너 스테이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레비알 IDB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수 있는 게 발치 교정인 경우에는 디지털 모델상에서 치아를 뭐 발치하고 다시 넣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미식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판틱을 넣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보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아의 어떤 레스토레이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지컬 환자 같은 경우는 서저리까지도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모든 그 환자의 경우에 콜라보레이션에 의해서 교정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와도 함께 같이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그러면 레비알 IDB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모델을 받고 그리고 나서 IDB 디자인 툴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미 설정했던 브라켓 포지션에 맞춰서 그 다음에 오토 셋업이 되면서 이와 같이 브라켓이 본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치아 그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은 치아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제 마음대로 브라켓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브라켓 자체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브라켓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뭔가 그 해온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뭔가 수정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돼 있는 그 상태를 의사의 원하는 대로 그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같이 어퍼 트레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트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를 출력을 해서 거기에 브라켓을 풋해서 환자한테 적용을 하면 되죠.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트레이를 저렇게 원 트레이로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그멘트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 자체가 브라켓만을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나중에 본딩을 한 이후에 제거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그 브라켓 본딩 직전에 옆으로 나온 그 레진 플래시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단 서비스에는 또 어떤 것들이 그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디지털 모델을 받고 나서 저와 같이 디스크리펀시 인덱스 또는 퀄리티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환자의 오버젯의 양이랄지 오버바이스의 양, 그 다음에 크라우딩의 양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 피지컬에서는 일일이 손으로 계측을 해야 됐던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측이 돼서 클릭 한 번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뷰잉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 라인을 연결한 선이랄지 아니면 절단면 같은 것들이 나타나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일일이 해야 됐던 것들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 시간을 아주 단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환자의 3D 데이터와 그리고 2D 데이터를 중첩시켜서 스마일 포토와 환자의 디지털 모델을 이와 같이 중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클루전 캔트가 있거나 또는 환자의 어떤 스마일 라인이 안 좋은 경우에 스마일 라인 등을 좀 더 정교하게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진단 툴들을 이용해서 저는 시뮬레이션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뭔가 제 머릿속에서 어떤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비주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뭐 글로 쓰거나 그다음에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마치 이렇게 청사진을 펼쳐놓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의사가 그 자신이 세운 치료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더라인 케이스에서 뭐 발치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실질적인 이미지로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내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서포트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때는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 프로그램상에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을 도와주는 그런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 중에서 내가 이 치아를 기준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치아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치아에 맞춰서 나머지 치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셋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소모해야 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게 되죠. 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러프한 셋업을 끝내고 나면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미세한 셋업이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세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의사가 하면서 이 셋업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게 되는데
이 셋업이 정확한지 좋은 건지 잘 모를 때도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그 툴을 이용하여 이 퀄리티를 체크해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어떤 31번의 프리매처 컨택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 치아를 뭐 링구알 크라운 톡을 주던 아니면 링구알로 바딜리 무브먼트를 하던 아니면 필요에 따라 인트루전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체크를 해서 그걸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퀄리티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기처럼 이렇게 감점이 되어 있는 부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번과 42번 사이에 IPR이 0.57mm 정도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아를 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치아 위스가 굉장히 크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한 경우에는 IPR을 계획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의사가 좀 더 쉽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모디피케이션하고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셋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서저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본 세그먼트를 나눠서 본 세그먼트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덴탈 시뮬레이션도 같이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걸로 해서 서저리를 모든 거를 다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본 모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덴탈 시뮬레이션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델을 어떤 본 모델인 돌핀과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특히 손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그런 서지컬 스플린트를 완성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디지털 툴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너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엘리메트리스에서 제공하는 얼라이너 서비스는 약간 다릅니다. 스테이지 모델까지 나눌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테이지 모델의 STL 파일만을 엑스포트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하고 얼라인을 만드는 것은 랩에 맡기던 아니면 인하우스에서 직접 하시던 각각 그 오픈 소스처럼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완성을 한 거고요. 동영상 툴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얼라이너 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너지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어태치먼트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원하는 그 치아 부위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어태치먼트를 저와 같이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태치먼트의 위치를 수정을 해서 내가 제일 만족하는 그 위치에 저와 같이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 모델을 엑스포트해서 이와 같이 프린트 모델을 만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얼라이너를 만든 다음에 환자한테 장착을 시켜서 얼라이너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쭉 보셨겠지만 그 얼라이너까지 치료가 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셋업인데 이 셋업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툴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케이스 몇 가지를 보여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가 직접 DIY로 치료를 한 건 아니고요. 풀 서비스를 맡겼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크라우딩이 있던 환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17개의 얼라이너로서 치료를 했던 건데 지금 엘리메트리스에서 세워온 플랜이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난 모습입니다. 또는 뭐 흔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케이스는 정말 몰두해서 치료를 잘 하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작은 문제로 우리를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릴랩스 환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릴랩스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쉽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도 엘리메트리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빨리 끝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성인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풀 어떤 본딩을 해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치 컴플레인만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환자도 지금 임플란트하고 브릿지하고 이러면서 전치부만 교정을 하고자 했던 환자이고요. 그리고 40대 중반 환자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와 함께 전치부 교정을 잘 마무리했던 환자입니다. 또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본딩을 해서 환자를 치료를 한 환자거든요. 근데 제가 치료한 환자는 아닌데 어떤 환자의 해외 이주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치주가 굉장히 안 좋아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치료 기간이 뭐 5년 막 이 정도 끌고 가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치 규정이었는데 발치와 스페이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치주가 워낙 문제가 심해서 디본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본딩을 하고 그리고 얼라이너로 피니싱을 하고자 계획했던 환자고요. 환자의 이제 중간 단계의 플랜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치료가 다 끝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환자 8개의 얼라이너로 치료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래쪽은 45, 35는 결국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지만 환자의 블랙 트라이앵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버젯도 좋아졌고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일단은 그 치주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이브리드 치료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하악 전치에 레터럴 인사서가 2개가 미싱이어서 미싱이 된 상태로 스페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치가 굉장히 컨스트릭션 됐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딥바이트를 보이고 그다음 프로필도 좋지 않았었던 환자인데, 이와 같이 상악은 얼라이너로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악은 본딩을 해서 치료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피니싱을 하악도 얼라이너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디본드를 한 직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디본딩 한 상태에서 환자가 지금 양쪽에 레터럴 인사이 미싱 관계로 그 부분이 심미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디지털 모델상에서 판틱을 넣고 이와 같이 얼라이너에 레진을 큐링한 다음에 환자의 임시 치아도 만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환자의 어떤 심미적인 요구까지도 다 만족시켜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환자가 미성년자라서 교정이 끝났음에도 아직 보철 치료를 마무리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임시 치아로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케이스도 몇 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도 보여드렸는데,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좋은 도구의 조건이 뭐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조건에 과연 엘리메트리스라는 툴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응용하는 말인데요.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망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망치로 세상에 있는 모든 못을 다 박을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디지털 툴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완벽한 디지털 툴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툴은 세상에 없거든요. 결국은 좋은 디지털 툴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가성비가 높아서 그 도입을 하는데 일단 부담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입을 했을 때 이 디지털 툴이 딱 한 방향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디지털 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엉뚱한 얘기이긴 한데, 그때 한동안 정말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도깨비라고. 그 도깨비에 보면 소환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깨비 소환. 근데 이 소환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법적으로 어떤 피고인이던 원고든 증인이든 민사상으로 형사상으로 그 법원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소환이란 말이 이런 말인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도깨비를 소환할 때 이렇게 소환을 하더라고요. 촛불을 끄거나 또는 없으면은 이렇게 성냥불을 불어도 도깨비가 소환이 되고요. 또는 라이터를 이렇게 켜서 꺼도 소환이 되고요. 심지어는 오징어 다리에 불이 잘못 붙어가지고 오징어 다리에 붙은 불을 이렇게 꺼도 도깨비가 소환이 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요즘에 환자들의 니즈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뭔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망라해서 그 부분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툴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툴을 원하는 그 컴퍼니 하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하우스든 아니면 거래하는 기공서든 여러 군데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또 더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툴을 기존의 어떤 치료 방식에 통합을 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즈니스 사전에서 혁신이라는 말의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아이디어나 가지고 있는 인벤션에 새로운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고객이 기꺼이 어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렇게 엘리메트리스라는 툴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밸류와 페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그리고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정말 좋은 것이 있어서 이 좋은 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엘리메트리스 툴을 선택을 하셔서 실제 임상에서 환자 치료에 적용을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임상 팁들과 그리고 케이스 증례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